안녕하세요, 우기부기입니다. 지난번에 저의 인생소설 5권을 소개를 시켜드렸었습니다. 오늘 또 제 삶에 정말 지배한 영향을 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소설들을 재미있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영상 보시기 전에요, 좋아요,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유익하고 재미난 영상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구 우기부기 빠밤. 6번째 책은요,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도 유명한 책이죠.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입니다. 책을 보시면 조나단 리빙스턴이라는 갈매기 주인공이 나옵니다. 얘는 좀 특이해요. 먹이를 찾는 건 뒷전에 있고요, 자신의 비행 스킬을 높이면서 비행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인 친구예요. 당연히 주위의 다른 갈매기들은요, 이런 또라이가 조나단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먹이를 얻는 게 삶의 목적이어야 할 갈매기란 존재가 먹이보다 우선하는 게 있다는 게 완전히 이 갈매기 사회에서의 이단아인 거죠. 나중에는요, 그 정도가 심해져서 갈매기들의 부족회의에서 조나단이라는 갈매기를 추방할지 추방하지 않을지 회의를 하게 됩니다. 특히 저는 이 회의의 장면이 너무 감명 깊은 장면이기도 한데요, 조금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회의에서 부족장이 말을 합니다.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 동료 갈매기들이 보기에 치욕의 죄를 저질렀으니 중앙에 서라. 무분별한 무책임, 갈매기 가족의 위엄과 전통을 깨고 언젠가는 무책임한 행위가 아무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울 것이다. 삶은 알지 못하며 알 수도 없는 것이지. 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것은 할 수 있는 데까지 먹고 살아남기 위해서라는 것만 알 수 있을 뿐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조나단이요, 바로 일장연설을 합니다. 무책임이요? 형제 여러분, 삶의 더 숭고한 목표를 찾고 추구하는 갈매기보다 더 책임있는 갈매기가 누구란 말입니까? 천년간 우리는 물고기 머리나 쫓아다녔지만 이제는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배우고 발견하고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알아낸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갈매기들이 감명을 받고 바로 추방해버립니다. 바로 그냥 추방해버려요. 그 후로 추방당한 조나단은요, 추방당했기 때문에 외롭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신이 그 비행을 향한 열정을 자신의 여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쏟아붓습니다. 비행 스킬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요,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비행 스킬이 상승되다 보니까 물고기를 잡는 실력 또한 커지게 됩니다. 저는 이 책이 풍자하고자 하는 은유적으로 표현한 이 갈매기 사회의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으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 안에서 알려주는 삶의 지혜들이 진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그런 지혜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배우게 됐었어요. 이 책에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조나단 이외의 갈매기들은 높이 날만한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그 먹이들, 물고기들이 낮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낮은 곳만 보고 삽니다. 하지만 조나단은 달라요. 자신이 추구하는 비행에 대한 욕구를 스스로 존중해주고요, 그리고 더 높이 나는 삶을 추구합니다. 높이 날면 장점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멀리 볼 수 있습니다.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는 해안을 얻게 돼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나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얻게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낮게 날기만 하는 그런 갈매기들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쓸데없이 높이 올라가서 위험을 자초하고 그동안 갈매기 사회에서 지키고 있던 전통들을 깨버리고 이상한 것들을 전파하려고 하는지 이해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화가 나서 조나단을 추방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들에겐 그저 머릿속이 먹이로만 가득할 뿐이에요.
저도 과거에는 이런 다른 갈매기처럼 살았었습니다. 특히 20대 때 저의 모든 그 10년의 세월이 그랬어요.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을 전전하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에만 급급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책을 만나고 책 읽는 게 너무 좋아서 나는 작가가 되고 싶다, 글 쓰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고, 당장 먹이가 좀 부족할지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잘하는 영역으로 어떻게든 만들어보자 라는 도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저의 도전을 추구할 때 이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에게 아주 큰 힘을 얻었었어요. 저는 이 책을 몇 번이나 다시 읽곤 했는데요. 처음 볼 때, 그리고 두 번째 볼 때, 세 번째 볼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볼 때마다 저는 새로운 힘을 이 책에서 계속 얻고는 합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듯한 통찰력을 얻고 싶으신 분들, 이 책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빠밤! 7번째 책은요,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저에게 돈에 대한 가치관을 알려준 책이에요. 여기에는요,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스크루지라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스크루지 영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데 이 스크루지 영감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에서 나왔다는 건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나온 건지는 저도 몰랐었는데요. 이 책 안에 등장을 하는 거죠. 스크루지는 우리가 보통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구두쇠를 표현할 때 스크루지 영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맞습니다. 정말 심각할 정도의 구두쇠인데요. 돈을 악착같이 벌어서 그것을 악착같이 쓰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베풀기는커녕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데만 급급해요. 근데 어느 날 과거에 이미 죽었었던 자신의 동업자 친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살지 말라고 조언을 해주면서 곧 크리스마스 유령이 당신을 찾아갈 거라고 말을 하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크리스마스 유령이 찾아오는데요. 이 크리스마스 유령과 스크루지는 같이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장례식장의 모습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스크루지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소설의 내용인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돈이란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 이전에는 사실 저는 좀 돈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따르던 사람이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소설들을 통해서 저는 제가 앞으로 살아가고 싶은 어떤 인생의 가치관을 제대로 정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더 명확히 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미있게 이 스크루지 영감의 이야기를 보고 싶으신 분들, 크리스마스 캐롤 이 책을 추천을 드립니다. 빠밤! 8번째 책은요, 원왕무적 이 책입니다. 이 책은 무협 소설이고, 그리고 또 먼치킨류예요. 주인공이 엄청 강해가지고 막 다 때려 부시는 그런 소설이라서 이런 소설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이런 책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책을 어렸을 때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제가 10대, 20대 때는 판타지 무협만 봤었어요. 양서라고는 전혀 보지 않았었는데요. 예전에 이 재밌었던 그 책을 그냥 기억을 하면서 30이 넘고 이 책을 다시 보고 나서 이 책 안에 숨어있는 엄청난 삶의 지혜와 제가 살아가고자 하는 이 삶의 방향들이 이 책 안에 정말 속속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무협 소설이지만 너무너무 저의 인생책이라고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저에게 많은 통찰들을 안겨다 준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주인공의 치밀한 준비성과 그리고 훈련에 대한 중요성을 안다는 거예요. 비록 주인공은 기연을 만나서 좋은 무공과 내공을 전수를 받습니다. 근데 이 좋은 무공과 내공을 그냥 그 수준에서 멈춰놓는 게 아니라 자신이 받은 이 달란트를 계속해서 훈련해서 더 높은 경지로 계속 쌓아 올립니다. 게다가 자신의 이 재능을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될지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서 자신의 재능을 사용한다는 것, 그런 점들이 제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내가 가진 이 작은 달란트가 있다면 이걸 정말 잘 사용해 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됐고요. 특히 이 책에서 정말 감동받았던 부분이, 이런 무공의 기술을 쓸 때 최고의 경지가 어떤 경지냐 하면요, 더 이상 의식하지 않아도 자신의 뜻이 동하자마자
바로 기가 방출이 되는 경지. 저는 이걸 보고 정말 감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영어 채널도 운영을 하고 중국어 채널도 운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외국어 공부법 영상도 정말 많이 올렸었는데요. 제가 추구하는 이 외국어 공부법이 이 무공 기술과 같다는 거예요.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더 이상 의식하지 않아도 바로 언어가 방출이 되는 그 경지. 외국어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그런 경지가 되려면 무작정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훈련과 반복을 통해서 이게 더 이상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뱉어내질 정도로 반복을 하는 거죠. 내가 의식해서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그 의식적 능력 단계를 넘어서서 무의식적 능력 단계, 암묵적 지식이 체화가 된 단계가 되는 게 이 외국어 공부의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인간의 학습 원리가 이 무협소설 안에 가득히 들어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혹시 무협소설을 좋아하시거나 그냥 머리 식힐 겸 뭔가 무공들이 왔다 갔다 하고 주인공의 어떤 일대기를 보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머리 식힐 겸 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 시리즈는요, 총 18권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권을 딱 읽다가 자칫 재미에 푹 빠져들어가 버리면 다른 일들이 안 된다는 거, 이건 조금 주의를 해주시고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9번째 책은요, 노인과 바다입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정말 유명한 작가의 소설이죠. 이 소설의 이름 또한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스토리는 간단해요. 어떤 어부인 할아버지가 매일매일 열심히 바다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는데 한 80 며칠 동안 하루도 물고기를 낚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바다에 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주 큰 청새치를 낚게 됩니다. 근데 사실 낚았다고 할 수 없어요. 청새치가 걸리긴 했는데 너무 무거워서 들어 올릴 수도 없고요. 일단 배에다가 묶어가지고 그 배를 끌고 항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잡은 청새치에 상처가 있으니까 피가 계속 흘러나오잖아요. 그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들이 그 청새치를 잡아먹으려고 이 할아버지의 배를 계속해서 쫓아오면서 청새치를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어떻게든 이 청새치를 사수하기 위해서 상어들을 때리기도 하고 작살로 공격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어떻게든 청새치를 온전한 상태로 집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 들고 가는데요. 처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는 도대체 이 책이 나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게 뭐야? 뭔가 진짜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책을 다 읽고 나서 하루하루 나날이 지나가면서 그 이야기들이 저에게 진득하게 남아서 제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이 할아버지가 청새치를 잡으려고 하던 그 몰입한 순간처럼 나도 내가 좋아하는 이런 일들을 할 때 그렇게 몰입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 썩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합니다.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결과의 모습들은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정신만큼은 절대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또한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열심히 어떤 성공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자신이 추구하는 그 일을 더욱더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근데 그 수많은 노력들이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는 않을 거예요. 누구나가 성공하길 바라고 누구나가 이 삶을 잘 살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이 청새치와의 사투, 그리고 상어떼와의 사투일 거예요. 바라는 결과물이 그저 내가 하는 대로 온전히 주어지지는 않는 것임을 받아들일 필요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일에 있어서의 그 열정은 절대 굴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저의 채널이 외국어 공부법 채널이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독서 채널로 전환하기 위해서 온갖 청새치와 온갖 상어떼들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어떤 상어떼냐 하면요,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상어떼였어요. 제가 어떻게든 독서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이렇게 청새치를 잡으려고 해도 이미 외국어 공부법으로 구축이 되어버린 제 채널의 유튜브 알고리즘은요,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 그 모든 영상들의 조회수를 바닥에서 그냥 계속 유지를 하게 만들었죠. 그래도 버티다 보니까 최근에 제 채널에서 독서 콘텐츠가 지금 막 빠바바바방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제가 굴복했었다면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멈춰버렸었다면요. 그랬다면 저는 제가 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그저 계속 그냥 버티기만 하고 그냥 그것 안에서만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노인과 바다, 이 책은 정말 몇 번이고 읽어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큰 통찰을 안겨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바밤! 10번째, 어린 왕자입니다. 이 책은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냥 멋모르고 한번 읽었었던 책이고요. 그리고 제가 중국어 공부를 처음 할 때 중국어로 된 어린 왕자 책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대 후반까지도 저는 어린 왕자가 가져다 주는 그 진가를 몰랐었어요. 이게 왜 명작이야? 도대체 나한테 알려주려는 게 뭐야? 이 뭐 간단한 어린 애들의 이야기 같은 그런 동화를 내가 뭘 배울 수가 있어? 라고 이렇게만 생각을 했고요. 도저히 이게 왜 명작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때의 저의 독서 태도에 있었다고 이제서야 알게 되었어요.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보고 그냥 이야기를 읽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어떠한 지식을 얻고자 하는 태도였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알려주기를 원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특히 이런 책들을 읽을 때 좋은 방법 한 가지를 설명을 해드리면 처음에는 그냥 재미있게 읽습니다. 그렇게 1회독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2회독, 3회독을 하면서 다시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 번 볼 때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근데 2번, 3번 다시 정주행을 하면서 볼 때는요, 더 그 이야기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있게 돼요. 어린 왕자 같은 이런 명작들도요, 단순히 그냥 그 이야기만을 읽고 이런 이야기구나 이렇게 하고 끝낼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 안에 있는 등장인물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풍자하고 있는 모습은 뭘까? 작가가 나에게 던지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뭘까?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다시 읽어보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왕자 이야기 안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죠. 많은 분들이 그냥 모자와 그 코끼리 그 비유만 알고 계실 텐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그 안에는 여우와의 이야기, 그리고 장미꽃과의 이야기, 그리고 어린 왕자가 다른 별들을 여행을 하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바라본 어린 왕자의 이야기는요, 어린 왕자 특집편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 영상에 이어서 10권의 소설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소설 9권과 자서전 1권이었죠. 솔직히 이것 이외에도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고 싶은 저의 삶의 방향이요, 책들을 소개하고 책들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면서 그 속에 숨어있는 삶의 지혜들을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이런 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다양한 책들 많이 추천을 해드릴 거고요, 재미난 이야기들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필수겠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우기TV 손승욱이었습니다. 뿅!